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제까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별로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고 아예 안 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을 보고 기본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관심을 둘 필요성조차 없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한번 건드리시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제가 웬만한 투자는 다 말리지 않고 경험을 해보라고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경험하실 필요조차 없는 부동산 종목이니까요. 오늘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잘 얘기해서 도시락 싸들고 말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죠. 이번 주부터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좀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을 내서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해드릴 부동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목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굳이 종목을 두 개로 나누자면은 주택 그리고 주택 외 부동산으로 나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택에 투자를 많이 하죠. 주택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환금성입니다. 필요할 때 돈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죠. 자, 이 외 부동산들도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 당연히 많죠. 그리고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왔던 뭐 빌딩도 있을 수 있고요. 있지만 아무래도 이 주택은 우리가 필수제잖아요. 의, 식, 주에 들어가는 필수, 필수제이기 때문에 환급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이 필수가 아닌 주택이 아닌 부동산 종목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필수제는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주식처럼 주식 안 산다고 뭐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시피 건물 안 사면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형 매물 없으면 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할 때나 아니면 타이밍이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이렇게 환금성이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0.75씩 무슨 계속 올리고, 물론 이번에는 0.75 안 올릴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이제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건 뭡니까? 이제까지의 주택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들. 우리는 저금리에 젖어서 뭐 2%에서 3%의 그 금리 이자를 내면서 건물을 샀는데 이게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서 지금은 이제 6% 기반으로 봐야 되거든요. 짧게 봐도 2배 이상이에요. 거의 보통 2019년 정도 그때 매입하신 분도 2% 초반으로 해가지고 이 뭐 3년 고정금리 이렇게 해서 건물 사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23년 이렇게 되면 노출이 되는 거예요. 23년 되면 23년 바로 내년이네요. 내년부터는 이 금리가 확 바뀌어요. 원래 내던 거에 2배 이상을 내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건물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 기반으로 해서 예전 금리 기반으로 해서 수익률이 뭐 3%에서 5% 정도의 건물을 샀다고 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자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건물을 유지하는데 수익형 매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월세를 거꾸로 주는 부동산이 되는 거죠. 건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못 버티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건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또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023년 이때부터는 굉장한 기회가 또 열릴 수가 있는데 그 기회는 바로 어디서 나올까요? 경매 시장에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건물 시장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개가 저는 내년에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아파트에는 큰 기회가 오기 어렵다고 좀 보고요. 이쪽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 건물을 절대 사지 말라 이 얘기 아닙니다. 내년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금리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리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 환금성이 최악인 수준으로 지금 내년에 가는 거예요. 예, 금리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금성이 최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서로 경쟁하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기회가 여기서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거는 위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위기가 될 것이고, 이제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디는 위기고 어디는 기회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 이 기회가 될 수 없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죠. 자, 오늘 얘기하는 이 건물과 경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오프라인 강의를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실 분은 밑에 고정 댓글, 제가 남긴 댓글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동산,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주택 빼고요. 자, 주택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주택 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택이면서도 조심해야 될 부동산과 주택이 아니면서 외부동산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 처음에 주택. 여기서는 이제 변종이 있습니다. 변종. 항상 변종을 조심해야 돼요. 변종. 자, 우리 전에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던 수익형, 분양형, 예, 호텔. 이게 한때 정말 유행이었잖아요. 분양형 호텔. 이게 변종이거든요. 변종. 이거 하면 분양 받으셔가지고 그냥 남존유 시켜준다. 이 호텔 운영 누가 합니까? 운영사가 또 따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돈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결국 호텔이 쪼개져서 내가 갖고 있는 지분 형태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수익률이 정말 10% 이상 되지 않는 한 사기가 어렵죠. 황금성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문제가 뭐냐면 이런 호텔들이 많아지면서 수익형이 악화되고, 그래서 아예 이 문 닫는 분양형 호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한 번에 날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근데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주택 외부동산 중에서는 지금 변종,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 굉장한 변종입니다, 이거. 네. 생활 숙박시설. 자, 이거는 사실 이따가 얘기할 것 비해서는 그보다 좀 난데, 최악인 건 제일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예전에도 이 장에 안 좋았을 때, 그 안 좋기 전에 유행이었던 데가 있어요. 바로 이제 레지던스죠, 레지던스. 지금 서울에도 아주 많아요. 근데 이게 오래됐죠, 이제. 레지던스들이. 노후됐어.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예전과 좀 다른 게, 요즘에 이제 브랜드가 들어가요, 브랜드가. 브랜드로 해가지고, 포장이 돼가지고 들어가요. 어디, 뭐뭐 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택 같아 보이는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생활형. 예, 생활형이라는 게 있고, 뭐 최초에는 규제되기 전에는 이 전세를 놓을 수 있을 생활형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타일로 몰렸다고요. 주택 규제가 많으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와 하면서 전매도 되고 다 된다 하면서 몰렸다가 나중에 규제가 하나, 둘, 셋 들어가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면 안 되는 그런 부동산이 돼버렸어요.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추후에 구제 준답시고 이제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게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날짜 기준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원래 되는 날짜여도 이제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거 사신 분들은 다 최악인 상황인 거예요. 전세를 못 놔, 일단. 그럼 내 돈 다 꼬라 박아야 되죠. 대출 받고 꼬라 받고. 그리고 이거도 당연히 똑같아요. 또 뜯어먹는 운용사가 들어갑니다. 운용사가. 예, 이거는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운영사가 들어가서 원래 여러분들의 수익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띄어먹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쥐꼬리만큼 가지고 계속 벌어가면서 이거 또 나중에 팔 때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분양형 호텔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 얘보단 좀 난데 그래도 이제 입지가 좀 좋은 데들은 괜찮습니다. 사실 생활 숙박시설 브랜드에다가 입지가 좋은 데는 이제 도심 한가운데나
아니면은 뭐 오션 아니면 리버 가까운 데 있는 이제 뷰가 좋으면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된다라면 예, 괜찮죠. 예. 물론 투자하기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투자법 중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최악인 거는 전 요거를 봅니다. 최악인 거는 바로 하이엔드. 예. 이게 전 최악이라고 봐요. 진짜 최악.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망해요. 사시면. 예.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하이엔드 주택이면 돼요. 하이엔드면 뭡니까? 일단은 이 소득이 높은 높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주택은 뭘까요? 일단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돼야겠죠. 두 번째, 안에가 고급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이즈가 커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돼요. 입지는 당연히 좋아야 되고 또 브랜드, 예. 약간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 브랜드를 넘어서는 그러한 고퀄리티가 돼야죠. 근데 이게 이름만 이렇게 갖다 놓고 하이엔드가 아닌 게 대부분이 돼버렸어요. 제가 건설사들이나 다 이제 조사를 해보면 다 어디서 조그만 거 짓던 회사들이 하이엔드를 짓는다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 하다못해 명품이라는 것도 1800년대, 900년대부터 그 전통 역사를 가지고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라는 이름을 가질까 말까인데 여러분들 롤렉스도 하이엔드 식이 아니에요. 파텍 뭐 이 정도급 돼야 바세론 이 정도 돼야지 이제 하이엔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그냥 집 짓던 조그만 2, 3층 뭐 빌라나 아니면 오피스텔 조그만 것들 원룸, 투룸 짓던 업체들이 하이엔드 짓는다고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저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했던 거 다 틀려요. 프라이버시는 뭐 보장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얘네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하나같이 기능적인 면이에요. 예, 기능 같은 면. 뭐냐? 발렛 파킹 된다고 그러고 조식 서비스 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안에 커뮤니티 나중에 완성되면 개판일 건데 일단 들어가면 뭐 헬스장 꼭 들어가죠. 헬스장 뭐 된다. 뭐 수영장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예, 수영장 들어가면 내가 이해한다. 수영장도 아무나 못 넣는 거야. 이게 왜냐 면적이 좀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퀄리티 고급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속뼈대나 이런 건 다 썩은 거 쓰고 내부만 뭐 대리석 갖다가 박아놓고 이제 고급이라고 그래요. 예, 진짜 저는 고급 주택 많이 간 거 아시죠? 제가 뭐 여기저기 이건희 회장이 가고 싶던 주택도 가보고 여러 주택들 가봤잖아요. 그리고 하이엔드 주택도 제가 그냥 뭐 그 모델하우스 가봤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이게 왜 하이엔드? 하이엔드 이 글자 쓰면 안 돼. 이건 신조어예요. 그냥 주택에서 하이엔드다. 그러면 쬐끄맣고 비싸게 만든 주택, 호구잡이 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면적도 거의 뭐 복층 구조를 뭐 해가지고 많이들 하고 또 층고를 높여요. 층고는 높이 할 수 있게 돼 있는 현장 그 땅들이 있으니까 층고를 높이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1.5룸이야. 아니면 투룸이야. 이러면서 하이엔드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혹여나 이거 지금 뭐 저기 좋대 하이엔드대 뭐 이게 뭐 발렛 파킹 되고 뭐 여기에 혹해서 사실 분들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자, 특히 이 진짜 하이엔드 다운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열에 하나밖에 없어. 제가 봤을 때 시장에 거의 대부분은 폭탄 지뢰밭이에요. 하이엔드 시장은 지뢰밭. 그리고 이건 터집니다. 지금도 예전에 분양했던 것들이 임대가 안 맞춰지고 있어요. 왜? 그들이 말한 수요자들이 그 주택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돈 많고 영하고 리치한데 왜 원룸 투룸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한 임대가 안 맞춰서 지금 잔금이 안 돼요. 그리고 지연되는 거야. 입주 지연. 그러면 얘네들 입주 지연하면서 수요자들은 이자를 하는데 시공사나 시행사들은 못 버텨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PF 문제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 제일 문제될 거는 하이엔드 지었던 그 시행사들이 많이 자빠질 거라고 봅니다. 많이 자빠질 거예요. 이 지연 때문에. 임대가 안 맞춰지고 잔금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웬만한 하이엔드는 그냥 원룸 1.5룸 그냥 오피스텔이에요. 예, 여러분들 오피스텔이에요. 그냥 오피스텔. 자, 원룸하고 1.5룸 오피스텔 가격대 요즘 신축해봐야 투룸 정도 해도 뭐 4억에서 뭐 5억 정도면 충분해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비싸게 막 10억, 예, 뭐 7억, 8억, 뭐 비싼 데는 뭐 15억, 막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이거 사면 호구예요, 그냥. 예. 이거는 여러분들 사게 되면 남한테 못 팝니다. 아마 팔려면 한 20년 걸려야 될 거예요. 화폐 가치가 그 정도 떨어져야 여러분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를 지금 사면 20년 묶이는 거예요. 예, 20년 묶인다. 예, 그만큼 기회비용을 날린다. 예, 입니다. 자, 투자를 하실 거면요. 초보면 초보일수록 주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택 중에서도 당연히 아파트가 돼야 될 거예요. 예, 환금성이 보장되고, 예, 언제나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아파트가 돼야 되고요. 또 아파트가 될 곳, 예, 될 곳을 사야 돼요. 될 곳. 대체주택이라고 해도 이제 빌라 같은 경우나, 예, 아니면 아예 아파텔 같은 거 브랜드 있는 거예요. 브랜드. 예, 브랜드 있는 거. 왜냐면 브랜드가 있으면서 이 아파텔이 아파트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혼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나 아파트가 될 곳이나 아파트랑 비슷한 거, 이 세 가지 중에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늘어났을 때, 또 자본 여력이 늘어났을 때, 아무래도 규제가 많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보유한 주택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택을 떼고, 예, 주택 하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상가나 건물 이런 것들, 예,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면 망하는, 예, 안 되는도 아니에요. 망하는 부동산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 두 번째 뭐죠? 하이엔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1.5룸, 원룸, 투룸, 뭐 3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의 보통 1.5룸, 원룸, 투룸이더라고요. 그리고 복층으로 해놓고, 예, 요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쳐줘봐야 2억에서 5억 사이면은 점점 먹을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이상의 높은 가격이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 빨리 못 팝니다. 환금성은 훅 떨어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오프라인 강의를 2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자, 요즘에는 아까 말했죠. 아파트를 하거나 아파트가 될 곳이나 아파트 같은 곳이나 라고 했죠. 이 중에서 이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예, 입주권 관련한, 예, 여러 가지 종류의 상가들, 예, 썩은 상가도 여러분들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좀 강의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지. 자, 그리고 또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 모아타운에 대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누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